반갑습니다. 구독, 좋아요 눌러주시고 큰 부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. 자,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공매도가 열리게 되죠. 증권사 공매 주의 종목 HLB 언급이 되었는데, 자, 이런 부분들 보면은 이 기운TV에는 해석이 불가하다.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. 확신하고 있다. 해석 못합니다 이거.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보면은 뭐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하겠지만, 전반적으로 이제 전체적으로 이 HB의 특징을 가지고 해석을 해야 된다. 자, 이런 부분을 알고 대처하느냐, 모르고 대처하느냐, 아주 심리적인 마음, 특히 이제 심리적인 부분이 천지 차이가 될 거다. 또 결국은 이 심리라는 부분이 결국 계좌에 큰 영향을 당연히 미치겠죠. 매수냐, 매도냐, 관망이냐, 이런 부분을 결정하는 것은 결국 본인의 마음입니다. 마음. 알아차리는 게 중요하다. 함께 하실 분들은 010-2288-13으로 문의 주시고, 자, 4월부터는 12만원으로 업그레이드 되는, 인상이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 부분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지금 유튜브에는 신청을 넣어 놓은 상태고, 지금 며칠 됐는데 아직 승인이 떨어지지 않았는데, 관계없이 4월 1일부터는 이렇게 12만원으로 바로 진행을 할 예정이다. 일단은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. 자, 공매도 전면 재개 증권사가 뽑은 주의 종목은 해서 나오죠. 자, 요게 어떤 신문사에서 나오느냐, 이것도 중요합니다. 이것도 이런 것까지도 다 파악을 해야 됩니다. 이런 것까지 다 파악을 해야 된다. 조선비즈죠. 조선비즈. 오케이. 조선비즈. 오케이. 이런 거를 할 수 있어야 된다.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제가 봤을 때 없습니다. 없다. 자, 31일 재개가 되는데, 자, 코스피 200, 코스닥 150 종목은 17월 만이고 전 종목 기준은 5년 만에 다시 재개가 된다. 자, 이제 뭐 공매도들 살판 났겠죠. 이 공매도는 결국 외인하고 기관들이 될 텐데, 개미들 아주 돈 털어먹기 정말 좋은 그런 시스템이 만들어져 버렸다.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불법 공매도는 어떻게 이제 잘 막는 시스템을 마련했다라고 하고 있지만, 자, 그런 부분과 크게 관계없이 메이저들이 누굽니까? 메이저는 결국은 이 외인하고 기관들이 메이저가 될 수밖에 없다. 주가의 움직임을 결정을 하는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게 외인하고 기관이죠. 사실은 이 개인들이 뭉치기만 할 수 있으면 외인하고 기관이고 맘먹을 수 있습니다. 그런데 그게 좀 잘 안 되죠. HB는 세력들의 힘이 정말 좋다라는 것을 좀 알고 있으면 됩니다. 그리고 이 공매도가 세력이고 세력이 공매도다. 이런 부분까지도 지금 좀 연결이 되는 이런 분위기까지 보이고 있다 보니까 상당히 이제 좀 쉽지 않을 겁니다. 자, 그런데 지금 보면은, 자, 지금 이 주식, 개별 주식 선물이 없는 이런 종목들 중에서 지금 공매 잔고가 크게 늘어난 이런 종목들 조심해야 된다. 그래서 대표적인 게 에코프로다 라고 하고 있죠. 대차 잔고가 이달 들어서 4%포인트 넘게 늘어나면서 대차 잔고를 크게 늘려놓은 상태다. 11%까지 뛰어났다. 그리고 개별 주식 선물이 있긴 하지만 잔고 비중이 높은 거 지금 2차전지라고 하고 있죠. 자, 2차전지 부분은 이 공매도들이 공격을 할 수도 있겠지만 이미 주가가 상당히 낮게 형성이 되어 있다. 이 부분을 놓치면 안 될 겁니다. 자, 그리고 페타시트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주의를 꺾고 있다. 3%에서 8%대까지 올려놨죠. 공매 잔고. 자, 그리고 이제 HB 나오죠. HB와 한미반도체가 나오는데, 자, 지금 HB 같은 경우 개별 주식 선물이 없는 상태에서 대차 잔고 비중이 8%대 정도 되고 있는데, 최근에 갑자기 확 늘어났거나 그런 거는 아닙니다. 기본적으로 거의 한 900만 주 이상 유지를 하다가 지금 1000만 주, 1100만 주 정도 되고 있죠. 왔다 갔다 움직이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, 한미반도체는 한 달씩 5%포인트 늘어났다. HB는 갑자기 대차 잔고가
늘어나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. 근데 앞으로는 좀 늘 수 있다. 공매도 전면 재개가 일부 종목이나 업종에 부담이 될 수 있지만 시장 전체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다. 당연합니다. 지금 보면은 작년에 우리나라가 상승률 전 세계 꼴찌였죠, 꼴찌. 자,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공매도가 없는 상태에서도 엄청나게 지금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. 꽤 많이 있기 때문에 자, 이 공매도 이제 재개가 되었을 때 상당히 이제 크게 고평가가 많이 되어 있는 이런 종목들, 많이도 끌고 올라간 종목들, 이런 종목들이 제가 보기엔 좀 위험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. 그렇지만 단기적으로는 이 공매도들이 저기는 위험하구나 이렇게 시그널을 아마 안 줄 겁니다. 페이크도 초반에는 많이 나올 거다. 이제 시작이 되는 상황이니까 그러겠죠. 자, 그리고 이제 공매도가 오히려 증시 상승 동력으로 작용을 할 수 있다. 이 부분은 이제 뭐 이 거래량이 많아지겠죠. 거래량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다 보니까 좀 더 이제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게 될 거다. 근데 공매도는 어쨌거나 이 개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불리합니다. 상당히 불리하다. 개인도 똑같이 외국인하고 똑같은 상황에서 공매를 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불리할 수밖에 없습니다. 빌릴 수 있는 물량도 그렇게 많지가 않은 상황이죠. 그러니까 이제 외인 기관이 아주 쉽게 주가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제도다. 특히 우리나라는 더더욱 그렇습니다. 미국 같은 경우에 공매도 계속 있죠. 그렇다고 하더라도 거기는 아주 참여자들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이 공매도들이 마음대로 이렇게 주무르지 못합니다.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죠. 워낙 이제 시장 자체가 그렇게 크지 않은 상황에 또 파생 상품을 가지고 마음대로 또 가지고 노는 게 쉬운 우리나라 증시입니다. 글로벌 메이저들, 특히 이제 외국계 자금들이 크게 들어와서 이제 방향을 이리저리 흔들어 버리면 마음대로 자기들 가지고 놀 수 있겠죠. 올려서 먹고 내려서 먹고 이런 작업이 가능할 겁니다. 자, 이렇게 지금 소식이 나왔는데 일단은 조선비즈에서 나왔다. 이 부분은 그렇게 겁을 내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다. 저는 그렇게 일단은 보고 있습니다. 자, 알아도 모르는 척, 몰라도 모르는 척, 알아도 아는 척, 몰라도 아는 척. 이제 이런 식으로 또 제가 또 좀 진행을 할 수밖에 없는 또 상황이다. 이제 어떻게 되는지 이제 다 보입니다. 저는 솔직하게 다 보인다. 다 보이는데 이런 것들을 다 고지고대로 다 알려드리면 또 이게 그렇게 썩 좋은 건 아니더라 이런 생각이 좀 들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뉴스를 타고 이런 소식이 나왔다라는 거는 그렇게 겁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. HLB가 이렇게 포함이 되었다. 이런 거는 겁을 내지 않아야 된다. 단기적으로는 이런 부분을 가지고 한번 흔들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제 대처를 어떻게 하는가 이 부분은 아주 미세하게 이 포인트를 잘 잡아내야 됩니다. 잘 잡아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심리를 어떻게 가져가느냐 이런 부분들이 아주 중요할 겁니다. 앞으로는 정말로 중요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. 일단 HLB는 재료가 살아있다. 이 부분은 일단은 알고 있으시는 게 좋습니다. 알고 있는 게 좋다. 그리고 이제 결국은 이 공매도들보다는 이 HLB 세력들, 어마어마한 세력들이 공매를 쳐서 수익을 내려고 할 거냐, 아니면은 이 주가를 올려서 수익을 내려고 할 거냐,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다. 라는 거를 일단 이 정도까지는 제가 말씀드립니다. 이 정도까지 말씀드리고 그림을 좀 그려놔야 됩니다. 머릿속에 좀 그림을 그려놓으면 요렇게 오케이 요렇게 돼야 된다. 지금 HLB 지금 너무 겁을 내기보다는 또 너무 겁을 낼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러나 단기적으로 이 공매도가 시장을 아주 혼란하게 만드는 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. 자, 그렇게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제 개인들이 생각을 하는 대로 움직이는 그런 모습은
보이지 않을 가능성이 아주 높다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. 확신하고 있다. 그래서 이제 이런 공매도가 좀 열리는 상황인데, 지금 이 글로벌 증시 자체가 트럼프가 관세 가지고 전 세계를 그냥 뭐 박살내고 있는 이런 분위기인데, 이런 부분도 또 이 트럼프 대통령이 세계 증시가 박살나고 미 증시도 지금 박살나고 있는 이런 분위기죠. 이런 분위기로 간다 그러면 그냥 가만히 앉아서 몰라 나 무조건 관세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. 알고 있는데도 단기 기억 상실증에 또 걸려버리죠. 이거 큰일 났네. 이번에는 다를 거야. 그러면서 아주 큰일 났다. 이런 마음이 많이 생길 텐데, 너무 그렇게 총체적인 난국이구나 이렇게 바라보는 것도 별로 좋지 못합니다. 그런 것도 별로 좋지 못한 판단이다.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제 이 심리적으로 계속 흔들면서 이제 진짜 끝났구나 이런 느낌을 정말 잘 줍니다. 그러니까 저점 매도의 달인들이 개인들이 나오는 겁니다. 저점에 이제 참다가 매도를 했더니 이제 내가 매도를 하고 한두 달 지나니까 끝도 없이 상승하네. 이런 이 일들이 자주 발생을 하는 겁니다. 그래서 자주 발생을 하는 거다. 그래서 이제 이러죠. 내가 팔면 올라가네.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, 그런 게 결코 우연이 아니다라고 볼 수 있다.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시장도 같이 읽어야 되고, 이 메이저들과 이 공매들이 어떤 방향을 가지고 어떻게 무빙을 시킬 거냐. 특히 HLB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들을 매일매일 좀 보면서 그런 큰 시나리오는 잡아놔야 되고, 그럼 매일매일 나오는 이런 소식과 이런 창구들, 그리고 어떻게 흘러갈 건지, 위치는 어딘지,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해서 다 종합해가지고 판단을 하면 어느 정도 잘 나옵니다, HLB는. 근데 그걸 할 수 있는 그런 사람, 제가 이렇게 봤을 때는 없습니다. 이거는 없다. 나중에 보면 알 겁니다.